한 남자가 병실 앞에서 절규하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희 아기도 함께요. 정수가 무릎을 꿇고 의사에게 매달리며 흐느낍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절실함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패가 서서히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김미영, 43세 고위험 임신. 제 이름이 아닙니다. 절대로. 결혼 15년.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현실은 그러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저희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아담한 집, 저녁 7시 정각,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 정수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스마트폰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말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응, 정수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 여전히 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마치 그 작은 화면 안에 온 세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살짝 엿보려 했지만 정수의 폰 화면 각도는 교묘하게 저에게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잠깐 폰 화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끊임없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보니 미영이라는 달콤한 애칭으로 저장된 연락처였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있는 무척이나 특별해 보이는 이름이었죠.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무심함과 냉담함, 그리고 은밀한 미소 뒤에 감춰진 배신의 실체를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수가 갑작스럽게 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무언가를 숨기듯 재빠른 손놀림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네. 다녀오세요. 화장실 문이 평소보다 유난히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립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보통과 달랐거든요. 물소리가 아닌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하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응, 내일 병원 가자. 걱정하지 마. 내가 꼭 함께 갈게.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병원을 간다는 걸까요? 저는 아픈 곳도 없고 정기 검진 예정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수 자신이 아픈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해. 힘내자. 마지막으로 들린 정수의 속삭임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저에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정수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른 아침에 어디 가세요? 회사. 긴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가야 해. 토요일인데 회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정수가 주말 출근을 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 유독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세요? 복잡한 프로젝트야.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거야.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마치 저를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어떤 질문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죠. 정수가 서둘러 집을 나선 후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육감이라고 할까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의 변화를 감지하는 미묘한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로 향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수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행선지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사 방향인 동쪽이 아니라 정반대편인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 쪽으로 말이죠. 멀어져가는 정수의 차량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거짓말들이 저희 일상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정수의 행동 패턴은 더욱 의심스럽게 변해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부장님이 회식하자고 해서.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네 번째인데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런 거 아니야? 이해 좀 해. 나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너무 자주. 야, 그만 좀 해. 잔소리 그만하라고. 전화가 무정하게 끊어집니다.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날카롭고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떤 애정도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두 개의 접시가 쓸쓸하게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 부부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주가 지난 어느 목요일 저녁. 평소와 달리 정수가 일찍 귀가했습니다. 보통 밤 10시는 되어야 들어오는데 7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 왔어. 어머, 일찍 왔네요.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갔지만 정수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하고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 그런데 제가 정수를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셔츠 깃 부근에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현재 단발머리입니다. 어깨 위로 올라오는 단정한 스타일이죠. 그런데 정수 셔츠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닿을 만큼 길고 제 머리카락보다 훨씬 윤기가 흘렀습니다. 심지어 색깔도 약간 달랐어요. 여보, 셔츠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요. 어디? 정수가 화들짝 놀라며 급히 셔츠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 머리카락을 털어냅니다. 아, 지하철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스쳐 지나가다가 붙었나 봐. 지하철이라고 했나요? 이상합니다. 정수는 회사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합니다. 주차 공간도 여유롭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지하철을 탄 게 언제인지 저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하철이요? 차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맡겨놨어.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차를 타고 나갔는데 언제 고장이 났다는 걸까요? 정수가 급박하게 화장실로 몸을 피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서두르는 모습이었죠. 샤워 좀 하고 올게. 쾅! 또다시 문이 세게 닫힙니다. 그때 거실의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휴대폰 벨소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정수의 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불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 선명하게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이 어제 본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연락처 사진도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이 작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저보다 분명히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죠. 제가 폰을 들어 전화를 받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여보, 폰 울리면 절대 받지 마. 스팸 전화야. 사기꾼들이야. 샤워실에서 다급한 정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했습니다. 샤워하면서 물소리가 요란할 텐데 어떻게 폰 소리를 그렇게 정확히 들었을까요? 마치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반사적으로 소리친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정수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누구 전화야? 라고 묻거나 대신 받아줘라고 했을 텐데 아예 받지 말라고 하다니요. 전화벨이 멈추자마자 카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급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미영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아침, 또 다른 거짓말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야근 확정이야. 무슨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지난주에도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늦었잖아요. 대기업 상대 프로젝트야.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 설명해도 이해 못할 거야. 또 그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는 어조였습니다. 마치 저를 무능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어떤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남편을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택시를 불러 정수의 차를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저 앞에 가는 흰색 승용차 따라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기사님의 의아한 표정이 백미러에 비칩니다. 제 남편이에요. 깜짝 선물을 준비 중이라서 어디 가는지 몰래 알고 싶어서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선물을 받게 될 사람은 오히려 저였을 테니까요. 그것도 상상하기 싫은 종류의 선물을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재미있네요. 기사님이 웃으며 정수의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편으로 향하는 정수의 차량. 시내 번화가 한복판의 고급 카페 앞에서 정차했습니다. 카페 루시드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평소 정수가 비싸고 허세 부리는 곳이라며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잠깐 기다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카페 유리창 너머로 정수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인을 목격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허리까지 흘러내리는 윤기 있는 긴 머리, 완벽한 화장에 우아한 자세. 정수의 폰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의 주인이었죠.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정말로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세련되고 우아했어요. 마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완벽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정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수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15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간절하고 애틋하며 온 세상이 그녀뿐인 것처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분이 남편분이세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저는 겨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모든 움직임에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정수가 그녀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는 모습까지 목격한 순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 집으로 가주세요. 네. 벌써요? 네. 충분히 봤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정수는 예상대로 늦은 시각에 귀가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식이 길어졌어. 부장님이 술을 너무 많이. 정수가 취한 척 연기를 하며 비틀거리는 신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고생 많으셨어요. 술 많이 드셨나 봐요. 응. 맥주를 좀. 제가 다가가자 정수가 뒤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런데 술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요. 샤워를 회사에서 간다니. 정수는 맥주 알레르기로 인해 평생 맥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체질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마저 잊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정수의 셔츠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여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향이었죠. 당연히 제가 사용하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새 향수 냄새가 나네요. 향수, 뭔 향수 모르겠는데. 정수가 당황하며 셔츠를 킁킁 맞는 신용을 합니다. 회사 여직원이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려서 옆에 앉아 있다 보니. 또 다른 변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정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노려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1205.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네요. 폰이 열리자 카톡 메시지 목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대화방의 이름은 미영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확인해 보니 불과 3시간 전, 즉 정수가 집에 돌아오기 직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더군요. 오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생각보다 많이 안 좋대.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최고의 의사 찾아서 치료받자. 고마워. 당신만 있으면 두렵지 않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아기 때문에라도 꼭 건강해져야 해. 아기. 미영이라는 여자에게 아기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폰을 놓칠 뻔했어요. 더 과거의 대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가며 하나하나 읽어보니 3개월 전 메시지. 드디어 확인됐어. 임신 테스트기 2줄? 정말 우리 아기야. 믿을 수 없어. 너무너무 기뻐. 응.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 3명이서. 사랑해. 미영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기분이야. 더 올라가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 메시지. 오늘 너무 행복했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 같아. 나도야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 당신을 만나서 진짜 행복해. 결혼하자. 미영아.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 정말 진심이야? 물론이야. 너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저는 폰을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와는 아이를 가졌고 심지어 결혼 제안까지 했다는 현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수가 수건을 두르고 나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시간 보려고요. 폰이 어디 있나 해서. 내 폰 말고 벽시계 보면 되잖아. 정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납니다. 급히 폰을 내려놓으며 평정심을 가장해야 했지만 제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을 겁니다. 몇 달이 흘러간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마 새벽에 들어갈 것 같아. 무슨 약속이길래 그렇게 늦어요? 회사 임원들과 골프 아니 회식 복잡한 거야. 골프라고 했다가 회식이라고 바꾸는 정수. 거짓말을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요? 밤에요? 스크린 골프 치고 회식하는 거야. 또 다른 변명이었습니다. 정수는 골프를 전혀 치지 못하는데 말이죠. 정수가 집을 나서자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미행하지 않고 기술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족 위치 공유 앱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정수가 잊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저는 언제든 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8시 30분. 정수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폰 화면의 지도에 선명하게 표시된 서울대병원. 회사 임원들과 스크린 골프를 친다던 정수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라니. 설마 미영이라는 여자가 출산을 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즉시 택시를 불러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산부인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곳곳을 다니며 정수를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도 끝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한 병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하는 정수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양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발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저희 아기도 함께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제 아내라고 했습니다. 15년 동안 결혼해서 살아온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아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병실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김미영 43세 임신성 당뇨 합병증, 고위험 임신.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수의 폰에서 봤던, 카페에서 목격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침대 위에 여인이 보였습니다. 배가 만삭에 가깝게 부른 채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분명히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정수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괜찮아. 미영아. 우리 아기도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잖아.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무서웠는데 이제 안심이 돼. 내가 있잖아.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정하고 애틋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이 깃든 어조였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으로 나와주세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정수가 병실 밖으로 나오며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저희 아내와 아기를 구해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해요.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해주세요. 정수가 울먹이며 매달립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진실을 모두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수술실로 향하는 미영을 배웅하는 정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흐르는 진짜 눈물, 진짜 걱정과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사랑해. 미영아, 꼭 무사히 나와야 해. 우리 아기도 함께. 나도 사랑해. 고마워. 여보. 여보라는 호칭까지. 저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 정수가 혼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정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왔냐고요? 당신 위치 추적해서 왔어요. 정수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야? 뭐가 오해예요? 3년 동안 바람 피운 게 오해예요? 다른 여자, 아이 아버지가 된 게 오해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수술 동의서에 추가로 서명이 필요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정수가 벌떡 일어나며 대답합니다. 환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남편입니다. 그 순간 간호사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분은 정수가 말을 못하자 저는 대신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사람의 아내예요. 15년째 결혼해서 살고 있는 간호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복도에는 저와 정수만 남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3년 전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어. 저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 너를 사랑했었는데 하지만 미영이는 달랐어. 뭐가 달랐는데요? 모든 게 나를 완전히 받아줬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정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 사이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미영이와 함께 있으면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 그럼 나는 뭐였어요? 15년이. 너도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하지만 미영이는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 아이도 너와는 안 됐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수에게 저는 단지 의무감으로 지켜온 관계였을 뿐이었고 미영이야말로 그의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2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의 밝은 표정에 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미영이도 괜찮아요. 네. 산모도 안정되었고 아기도 아주 건강해요. 3.2kg의 건강한 남아입니다. 그 순간 정수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된 남자의 환희,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모두 지킨 안도감이 얼굴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만 갈게요. 어디 가? 당신한테는 이미 새 가족이 있잖아요. 진짜 가족이.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15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돌이켜보니 징조는 있었어요. 정수가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지고 대화도 줄어들고 스킨십도 사라져갔던 것들. 저는 그냥 권태기련이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랑을 시작했던 거였네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짐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15년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박스에 하나씩 정리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사진, 신혼여행 기념품, 함께 모았던 소소한 수집품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정수가 저에게 선물했던 물건들이었어요. 생일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15년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을 박스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결혼 반지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짜 가족과 함께. 라고 썼습니다. 새벽 택시 안에서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 아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그건. 잘 살아요. 정수 씨.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 서류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것이 무섭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수가 미영 씨와 정식으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15년 동안 진짜 사랑받지 못했던 것이 슬프긴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희망찬 미소를 짓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그 병실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